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모두 버려라. 알렌 코엔 지음. 삶을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삶을 명확한 의식으로 바라보는지 확인할 수 있다. 웃을 수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옥죄어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웃지 못할 일이란 없다. 상황이 심각하고 무거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웃을 필요가 있다. 삶 속에서 유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옥죄어 얽매여 있으며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웃지 못할 상황들도 얼마든지 자기 치유의 초점으로 삼을 수 있다. 마음과 가슴의 문을 열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잘못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끔찍하게 여겨졌던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라. 아마도 그중 대부분의 사건들이 웃음을 안겨줄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가슴 설레는 데이트를 할 때마다 코끝에 큼직한 뾰루지가 나곤 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여드름은 야속하게 꼭 데이트가 있을 때만 내 코를 점령했다가 다음 날이면 말끔히 사라지곤 했다. 당시 난 그 일이 결코 일어나선 안 될 끔찍한 사건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을 생각하면 여유 있게 웃을 수 있다. 새로운 문제들이 예전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들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뿐이다. 지금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며칠, 몇 주 혹은 몇 년 후 우리는 그것을 웃어 넘길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꼭 그렇게 기다렸다가 웃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그 문제거리들을 가슴속 유머 극장으로 불러낸다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코스인 미라클은 모든 죄는 웃음으로 끝난다고 말한다. 그 말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면 웃음으로 그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의식이 해소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남에 대해 마음껏 웃을 수 있다. 용서와 웃음은 언제나 손을 맞잡고 걸어간다. 그중 하나를 발견하면 나머지 하나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때때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밝게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사람이 필요하다. 두려움과 사랑은 결코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다. 그 둘이 만나면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사라져 줘야 한다. 그런데 사랑은 결코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며 공포야말로 평화 앞에서 주랭랑을 놓는다. 어머니가 6개월 정도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 극도의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난 어머니에게 강박적으로 매달렸고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 무던히도 저항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에 난 어머니의 아파트를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곤 했지만 내 머릿속은 우울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내 침울한 표정을 눈여겨보더니 내 손을 꼭 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Feeling, 오오오 feeling. 그러다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장난을 친 것이다. 아들인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당사자인 어머니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듯 태연자약했다. 사실 어머니는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했기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여한이 없었다. 한마디로 갈 준비가 된 것이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머니의 해답은 한편의 코미디였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그토록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자신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가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어머니가 적어도 감정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어머니의 유머 감각은 당신이 지녔던 재능 중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사실 험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 대공황 시절에 유년기를 보냈고 13살에 학교를 중퇴하여 지갑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어머니의 첫 남편은 젊은 나이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숨을 거뒀다. 그리고 어머니는 4번의 유산 끝에 42살 나이에 나를 낳았다. 사실 어머니는 한탄하고 불평할 거리가 많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유머는 그녀를 구원해준 신의 은총이었다. 어머니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웃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 무엇도 어머니의 유머 감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밝은 마음이 삶의 문제에 대한 최고의 특효약임을 몸소 입증한 것이다. 기쁨에 찬 영혼들 속에서 밝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재능이다. 굿모닝 베트남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분한 에드리안 크로나워는 그런 놀라운 재능을 지닌 주인공이었다. 나는 그 영화에서 특히 크로나워가 미군 방송의 DJ에서 쫓겨난 뒤의 장면을 좋아한다. 그는 파격적인 유머로 일반 병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진학한 경박함으로 인해 상사들의 눈밖에 나서 쫓겨나게 된 것이었다. 그 사건은 그에게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는 도시를 떠나는 길에 병사들을 전투 지역으로 호송하는 차량의 행렬을 만난다. 병사들은 곧바로 그를 알아보고 늘 하던 입담을 들려달라고 졸라댔다. 그는 속으로 분노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의 즉석 코미디는 전투를 목적에 둔 지친 병사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풀어주었다. 그 장면은 내 심금을 울렸다. 크로나워는 자신의 문제를 잊고 수백여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가슴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덕분에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사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잠시나마 잊고 자유와 즐거움을 호흡할 수 있었다. 웃음은 고통스러운 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긴장을 덜어주는 신성한 어버이의 은총이요 특효약이다. 어느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것. 걱정을 하면 걱정은 2배가 되니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사세. 자마이카인의 모토는 아무 문제 없음이고 하와이언인들은 서로 여유 있게 살라고 말한다. 역사상 지금처럼 변화가 많은 시대는 없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급변하는 세상을 보고 있다. 덕분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온 세상에 마치 흑사병처럼 퍼지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난 이렇게 생각해 본다. 삶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닌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대개의 경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그 어떤 물리적인 위협보다도 더 위대한 성취다. 자동차를 사고 집을 짓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런 과정 중에 자신들의 영혼을 고양시킨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한다. 웃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또한 더 멋진 삶을 사는 삶이다. 사는 동안 즐길 수 없다면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웃음은 신의 선물이다. 난 신이 엄청난 유머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분명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끔찍하게 진지한 교사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신을 아는 자는 웃음을 안다. 유머는 사실상 기도의 고차원적인 형태다. 세상사를 잘 살펴보라. 웃음이 있는 곳엔 사람들이 모인다. 이제껏 수많은 사람이 삶을 통해 쓰디쓴 교훈을 얻고 삶의 본질을 엄숙과 진지함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교훈을 얻을 때가 되었다. 가벼움이야말로 건강과 성공의 필수 요소란 교훈을. 어쩌면 우리는 이제까지의 엄숙과 무거움을 내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영적 수행을 바라봐야 할지도 모른다. 천국에서 하느님이 깔깔거리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진지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무릎을 달달 떨면서 최후의 판정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느님 앞에 설 것이다. 그때 하느님이 한 손에 서핑보드를, 다른 손엔 초콜릿 쿠키를 든 채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타나면 어찌 될까? 그러면 우리는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리라. 하얀 수염을 가진 성난 노인네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러면 창조주는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최소한 너희는 섹스에선 낙제를 받지 않았으리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많이 웃으세요.